아니 요즘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해요. 네. 이게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가면 비가 오고 그래서 챙겨 나가면 또 비가 안 오고 맞아요. 이게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요. 이거 안 가지고 다니기도 그렇고 맞아. 가지고 다니기도 그렇고 맞아. 그쵸? 그리고 특히 이 긴 우산 너무 네. 부담스러워 이건. 아, 이거 이제 진짜. 가방에 쏙 들어가는 3단 3단 우산. 맞아요. 그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이거 뭐 힘들어.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쓱 들어오셨어. 아이 사람아 뭘 그리 놀라나. 왜 그리 놀라지? 이 장우산이 얼마나 유용한데요. 어떻게 유명해요? 나처럼 이렇게 양쪽 끝을 잡고 네. 이렇게 한번 일단 한번 해봐요. 일단 해봐요. 일단 한번 해봐요. 일단 한번. 이게 뭐예요? 얼마나? 이거 삽질이에요? 아이고 이게 뭐예요? 기우제 지내시나요? 건강을 비는 동작이에요. 이걸로요? 그럼요. 이게 운동이에요? 그럼요. 이게 어디에 좋은 운동이에요? 일단은 해봐요. 해봐.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이 지금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동작이 도대체 어디에 좋은 건지 정말 잠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방송 네. 보고 계신 분들도 네. 옆에 있는 우산 잡고 한번 일단 해보시죠. 일단은 같이 해볼까요?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우리가 하루 평균 3,000번 이상 하는 것이 있다는데 그건 바로 어깨관절 사용. 우리 몸 143개의 관절 중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대신 불안정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어깨관절. 중년이 되어 찾아오는 어깨 통증을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인 오십견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요. 하지만 당신의 어깨가 아픈 이유, 단순히 오십견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훈,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상준과 물리치료사 문교훈, 그리고 방송인 김보화와 함께 올바른 진단부터 어깨 통증을 해결해줄 운동법과 관리법까지 어깨 통증의 모든 것 지금 공개합니다. 일단 해보면 똑똑해지고 일단 해보면 건강해지는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제안.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아니 바로 여쭤봐야 되겠어요. 네. 아니 저희 지금 이렇게 우산으로 했던 그게 네. 김보아 쌤 이게 어디 좋다는 거예요? 삽질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애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손을 네. 위아래로 올리는 건데요. 네. 제가 예전에 50견을 지독하게 앓았거든요. 그러셨구나.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 운동이 어깨에 너무 좋다고 하다고 그래서 제가 네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네. 그러면 네. 뭐 전문가 선생님도 모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여쭤보죠. 네.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상준 선생님 오셨는데 네. 이거 정말 도움 됩니까? 우산으로 이러는 거? 어깨에 좋은 운동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오. 예, 어깨에 좋은 운동은 맞고요. 다만 두 가지만 주의해서 운동하시면은 이것은 어깨에 좋은 운동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게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깨에 좋은 운동. 예. 일단은 아까 하셨던 동작에서 두 가지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 첫째로 손잡이가 위로 가게 향하고 이 손잡이를 내가 만약에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 하면은 오른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이렇게 걸쳐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팔꿈치를 쭉 펴서 어깨 관절이 움직이게끔 하고 반대측 손으로 우산 아래를 잡은 채 천천히 쭉 올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하고 내리시고 천천히 다시 팔을 편 채 쭉 올려주시면은 이것이 50견에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사실 50대 이제 넘어가면서 50대로 이제 들어가면서 어깨 아프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죽하면 우리가 진짜 50견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저도 많이 아파봐서 네. 오늘 주제가 특히 관심이 많아요. 아파보셨어요, 네,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심하면 아예 손이 안 올라간다면서요? 아유, 진짜 안 아파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안 해야 되겠어. 얼마나 아픈지 말도 못해요. 특히 뭐 머리 빗질, 뭐 이렇게 숟가락 드는 거, 그 다음에 볼일 보고 이렇게 변기 물 내리는 거 거의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고 특히 잘 때 이게 어깨가 약간 0.5mm 정도만 살짝 뒤틀려도 갑자기 소리를 그냥 꽉 지르면서 이게 팔이 꽉 빠지는 듯한 통증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어깨만 조금 움직이면 그냥 그렇게 심한 통증이 오고, 그러니까 거의 이 손이 배꼽 위로는 못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일상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그 작은 동작까지도 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고통이 이제 심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근데 그 50견 환자가 정말 50대 환자들이 가장 많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용어 그대로 50견은 50세의 어깨란 뜻입니다. 50세의 의미는 우리 몸의 퇴행성 변화가 이제 많이 일어나는 그런 나이대를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어깨에도 이제 퇴행성 질환이 생기는데요. 그런 어깨 퇴행성 질환을 모두 합쳐서 이제 우리가 50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 이제 국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봐도요, 어깨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나이대 중에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말씀을 들어보면 50견 말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겪어야 되는 그 어깨 질환이라는 게 또 종류가 많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우리 어깨는 총 143개의 관절로 되어 있고, 어깨는 다른 관절하고 달리 유일하게 360도 회전을 하는 관절입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어깨는 50견 말고도 회전근개 파열, 연골 파열과 같이 다양한 손상이나 염증성 질환들이 많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네, 네. 좀 덧붙여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 어깨란 학문 자체가 무릎이나 척추에 비해서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선진국에만 있는 또 학문이고요. 1972년에 이제 시작된 학문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부 진단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좀 많이 생소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50견 이렇게 모두 얘기를 하는데 좀 정확한 감별 진단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가 그 감별 진단에 따라 치료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50견이라고만 이해하지 마시고 좀 정확한 감별 진단을 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아니 그냥 어깨 아프면 아유 50견 얘기하기도 좋고 어디가 하나만 뭉뚱그려서 그냥 다 50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다양한 질환이 있는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픈 게 정말 50견 때문인 건지 다른 어떤 원인 때문에 아픈 건지 오늘 중장년층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다는 그 어깨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맞습니다. 자세히 또 그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연령대가 이제 비슷한 그 50, 네. 60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 특히나 질문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물리치료사 문교원 선생님께서 특별히 안내해드릴 내용이 있다고 하거든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오시면은 이제 저희는 보통 어깨가 어떻게 아프세요라고 이렇게 여쭤보는데요. 네. 그러면 뭐 대부분의 분들은 좀 잘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어깨가 아팠는데 왜 지금은 안 아프지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어깨 같은 경우는 통증이 워낙 좀 비슷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감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최대한 많은 단서를 전달받아야 빠르고 또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통증을 설명할 때 필요한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가지 원칙이요. 잘 들어야겠습니다. 자, 보세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5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누가는 이제 스스로 이제 환자의 나이와 하고 계신 일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또 언제부터 아팠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걸 알면은 이 통증이 급성인지 만성인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할 때 아픈지가 중요합니다. 자, 팔을 움직일 때 아픈지, 가만히 있어도 아픈지, 만약에 움직일 때 아프다고 하면은 어떤 동작을 할 때 아픈지, 그리고 또 밤에 유독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아픈지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 뻐근하면 근육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쑤시면 관절 문제, 시큰하면은 인대 문제, 그리고 뭐 찌릿하거나 뭐 저리거나 그러면 혈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생각보다 굉장히 미묘한 표현이지만 그 안에 또 많은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왜? 맞아요. 왜? 전에 이제 관련된 질환이 있다거나 또 삐끗하거나 아니면은 평소 즐겨하는 운동 그리고 아니면 어깨를 많이 쓰는 직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은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네, 실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 그래, 맞아. 이거를 내 증상이나 뭐 여러 가지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거 진짜 갑자기, 난감해요. 말문이 막힐 경우가 있는데 제일 그 난감한 게 네. 언제부터 그랬냐 그런데 기억이 안 나. 갑자기 그 질문 딱 들으면 예. 한 병원을 그럼 딴 데로 가야 되는 3일? 한 5일? 근데 5일하고 3일은 되게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맞아요.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어깨에 통증이 있다면은 약간 기록을 하는 것도 네, 지금이라도 그저께부터 아팠다. 네.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부터 맞다, 했다. 맞다. 그래서 그걸 들고 가면 조금 더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앞으로 문경호 아플 선생님께서 때 알려주신 육하원칙으로 아파야 돼. 그러니까요. 예. 육하 원칙에서 한 가지만 뺀 5가지 원칙을 기억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네. 좋은 참고가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도 아마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궁금한 점 문의하실 때도 이런 정보들을 빠짐없이 넣어서 보내주시면 어깨 전문가 3분을 저희가 모셨잖아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말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는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댓글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궁금증이나 의견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카카오톡 어플 여시고 상단에 있는 돋보기 누르신 다음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를 입력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메시지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질문 채택해서 방송을 통해서 답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어깨가 이제 뭐 좀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게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거든요. 기대고 싶네요. 말만 들어도. 태평양 같이 넓은 어깨. 네. 박태환 선수의 어깨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을 어깨 사실- 좋으신 편이잖아요. 네, 어깨가 네. 좀 넓은 편이고 네. 사실 어깨를 또 키우기 위해서 네.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벤치프레스도 하고 예. 그래서 어깨에 좀 자신이 있었던 편인데 네. 나이 들면서 여기저기 또 어깨 질환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열심히 그런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열심히 운동으로 풀어야 된다. 운동이 답이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깨도 그러면 근육을 좀 이렇게 최대한 튼튼하게 만드는 게 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깨 근육을 키우는 게 어깨 질환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 아닌가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먼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아시겠어요, 누군지? 람보랑 터미네이터인데요? 터미네이터. 네. 네, 두 분 다 이제 건강미의 상징, 체력의 끝판왕, 몸짱 끝판왕 2명이시죠. 그렇죠. 네, 근데 저 두 분이 같은 날에 같은 병원에서 같은 수술을 받은 사진입니다, 저게. 저게 실제 치료 받으러 간 네, 거예요? 컨셉이 네, 아니고요? 네. 저는 합성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두 분의 근육이 좋은 거에 대해서 저 반대하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우리 몸의 근육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요. 근육이 힘줄이라는 조직으로 바뀌고 그게 이제 뼈에 붙습니다. 뼈, 힘줄, 다시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은 운동하면 발달을 합니다. 근데 발달을 하는 만큼 힘줄은 발달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육은 계속 점점 당기고 뼈에 붙어있는 힘줄은 계속 당기는 그런 자극을 받다 보면 오랜 시간 반복이 되면서 끊어지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렇게 참 강력한 어깨를 가진 사람들도 어깨 질환으로 잘 만들어놨는데. 네,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는 게 그러니까요. 참 신기한데.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려는 네. 그 바로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근력을 키우고 또 어깨에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운동들이 실제는 우리 몸을 망가뜨리거나 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일 경우가 많이 있나 봐요. 네, 일단 좀 많은 분들이 좀 방심하는 곳이 있어요. 네, 요새 또 각광받는 곳이죠. 공스장. 공원이나 약수터. 네. 공뜨자. 네, 공스장이라고 해서 공스장. 공원이나 헬스가 아니고 약수터에서 공스군요. 네, 네.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어떤 운동들이 문제가 되냐면 공원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나무에 등 좀 쳐주고. 네, 등 쳐주고. 그리고 박수 치고. 어머니들하고 앞뒤 얘기할 때 박수. 가만히 네. 있으면 안 돼. 앞뒤로. 자. 박수 치고. 저 가네요. 네. 네, 맞아요. 화면처럼 바로 그 동작이에요. 돌려주고, 네. 앞뒤로 박수치기랑 이 핸들을 돌리는 이런 어깨 운동, 빙글빙글 돌리는 운동 이 두 가지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잠깐요 선생님. 아니 그 스트레칭으로 박수 치고 이런 거 저도 많이 하는데 기본인데. 이거 가볍게 하는 건데 뭐가 나쁠까요? 네, 이게 앞으로 박수를 치고 네. 뒤로 박수를 칠 때 보면은 어깨가 앞쪽으로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말려요. 네, 이러면서 어깨 손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팔 돌리는 운동 같은 경우에도 이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면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막 우리 대결해요 가서 막 누가 빨리 하느냐. 네, 그렇게 과도하게 돌리면 어깨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죠. 박수 치는 동작은 뒤로 칠 때가 무리가 갈 수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또 이렇게 가볍게 돌리는 거는 뭐 상관없는데 이걸 이제 무리하게 이제 뭐 잘 돌아가니까 세게 돌릴 때가 문제가 될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런 기구들이 다 공원 약수터에 있는데요. 공원 약수터가 보통 건강해지려고 가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또 하나 공원 약수터의 위험한 함정을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철봉이 건가요? 또 다 있습니다. 철봉이요? 철봉 뭐 턱걸이 건강해지려고 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쭉 매달려 있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구태여 턱걸이 하려면 예를 들면 점프해서 눈높이에서 탁 잡고 아, 저렇게? 네, 여기서부터 턱 위로 올라가는 건 좀 괜찮을 수 있는데요. 네. 쭉 늘어뜨려서 팔을 위까지 늘어뜨린 상태에서 저렇게 저 동작. 매달려 있는 네. 저런 상태가 어깨에 안 좋습니다. 저 동작 제가 좋아하는 동작인데. 우리도 맨날 하는데 대롱대롱 매달려. 저거 하면은 어깨가 쫙 펴지는 것 같고. 네, 실제로 그 시원한 느낌이 있던데요. 네, 어깨가 펴지는 건 시원하네. 많지만 꽤 우리 몸무게가 이렇게 막 10kg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거든요, 몸무게는. 그 몸무게로 모두 다 이렇게 당겨지는 만큼 어깨 힘줄에 좀 무리가 가는 동작이어서요. 그래서 좀 피하는 게 좋고 그거 말고도 이제 뭐 벤치프레스라던가 딥스 같은 운동들 제가 대표적으로 좀 하지 말라고 환자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들인데요. 이렇다고 운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벤치프레스는 대흉근을 키우는 운동이거든요. 대흉근을 키울 수 있는 되게 좋은 운동들도 많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거는 손상 주는 운동은 좀 피하자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벤치프레스. 벤치프레스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면서요. 저 한창 할 때는 100kg까지 들었죠. 누워서 100kg. 예. 근데 모든 게 제 몸을 망가뜨리는 운동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어깨에 도움이 되는 해도 되는 운동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그러면은 최대한 간단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선 팔을 뻗고 엄지손가락을 위로 펼쳐서 놓습니다. 그래서 팔을 아래서부터 위로 천천히 어깨 높이까지 올립니다. 올린 상태에서 열을 세고 내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리시고요. 이번에는 이 엄지손가락이 앞쪽으로 가도록 위치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올립니다. 올린 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것을 어깨 위로 올리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극상근을 강화하는 것은 이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내려가게 한 다음에 똑같이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열을 세고 다시 천천히 내립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은 회전근개를 쉽게 강화시킬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 됩니다. 네. 야, 선생님 엄지로 이렇게 하니까 예. 이 운동이 예. 엄지가 척인데요. 엄지척. 아니 벤치프레스 100kg 들 게 아니고 예. 정말 내 어깨를 보호하는 운동은 가벼운 이런 스트레칭과. 네, 근데 예. 아니 어깨가 다 뻐근하게 뭔가 근육이 네. 움직인 느낌이 들어요. 네, 네, 너무 그렇죠. 안 해서 그런가 운동을. 앞으로 열심히 합시다. 예. 우리 어깨 질환을 미리 예방하려면 내 어깨 상태가 지금 어떤지 좀 점검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자가 테스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이란 말은 꼭 달성할 수 있어야 되는 테스트입니다. 네. 자, 팔을 아주 쉽습니다. 그냥 쭉 올려서요. 네. 귀까지만 붙이시면 됩니다. 귀까지. 네. 이게 다예요, 선생님? 네. 이건 너무 네. 쉽죠. 이게 다인데요. 이게 되는데? 기본이고 쉽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게 만약 안 된다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는 겁니다. 아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올리냐면요. 가다가 여기서 벌써 아프면요. 어깨를 들어 올리는 게 짜증이 나고 아프기 때문에 고개를 숙인다거나 얼굴이 좀 내려와요. 또는 허리를 같은 걸 이용해서 허리를 이렇게 들려고 하는 이런 자세니까 보상이군요. 보상 근데 동작이 똑바로 돼야 발생하거든요. 된다. 만약 지금 시청자들 중에 이거를 올리는데 저랑 비슷한 동작을 하셨다면 사실은 병원에 좀 가시는 게 필요할 정도입니다. 이거 기본 동작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기본 동작보다 조금 더 어려운 동작, 이 정도가 되면 확실히 이제 어깨 질환은 좀 그래도 뭐 좀 괜찮은 편이다, 없는 편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요? 예, 두 번째 테스트는 이지연 씨와 김보아 씨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예, 앞쪽으로. 네. 나와주세요. 뭘 하면 되나요? 먼저 이지연 씨부터 잘 돼요. 예, 뒤로 돌으셔서 네. 제가 좀 옆으로 우리 네. 갈까요? 엄지 손가락을 네. 이렇게 위로 올리시고
등 뒤로 이렇게 됩니다. 척추의 가운데 오시고 이렇게요? 하나? 우선 한 손부터 천천히 위로 올리셔서 아프지 않은 정도까지 최대한 올라갈 때까지 올리십니다. 최대한 위로. 왼손은 여기에 해당하시죠. 자, 이제 반대로 팔을 내리시고 오른쪽 손으로 똑같이 올리는 것입니다. 손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오른쪽 손도 괜찮습니다. 보시면은 왼손과 오른손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대개 2cm 정도 이내의 차이가 없으면은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육을 평등하게 네. 길러줬네. 자, 이번에는 김보아 씨가 네네.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괜찮은 쪽 손이 어느 쪽이죠? 이쪽 손이 아프셨구나. 자,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면 올라가시네요. 자, 이렇게 엄지 손가락이 올라가는 위치에 표기를 하고 네. 두 번째 이제 팔을 내리시고 아픈 쪽 손으로 올리시면은 됩니다. 엄지 손가락을 내미시고 안 아프신 데까지 해보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차이가 나네. 두 개의 차이가 대개는 지금 11cm에서 12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 어깨가 움직임이 제한이 돼 있는 50견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제가 50견을 앓은 팔이라 예. 이게 잘 안 되나. 그러면 여기엔 좀 문제가 있나요? 오른쪽에? 예, 맞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좌우의 차이가 2cm 이상 날 때는 네. 한쪽 올라가지 못하는 쪽의 어깨가 굳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병원을 방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근데요, 만약에 손이 원래 이렇게 너무 예. 안 올라가는 예, 사람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은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어깨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관절이나 근육이 뻣뻣한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주의점은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올렸을 때 좌우측 차이가 2cm 이내로 나면은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저도 뭐 2cm 차이가 있는지 이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돌아가셔서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지금 중장년 어깨 질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